다음 대통령 선거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2022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꼭 1년 10개월 남은 가운데 오늘 범여권 그리고 범야권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범여권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38.4%의 지지를 받으며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7.4, 박원순 서울시장 3.6, 김부겸 의원, 정세균 총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없음, 잘 모름이라고 답한 분들도 27.1%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범야권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이 없다, 잘 모른다라고 응답하신 부분들이 45.4%입니다.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또는 없다라고 응답을 하는 가운데 홍준표 당선인 10.9, 유승민 의원 대권 도전을 선언했죠. 10.6,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0.5,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황교안 전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세연 의원의 순위기도 합니다. 자, 의뢰기관 데일리안, 조사기관 RN서치, 조사일자 지난 25일과 26일 응답률 4.7%,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 1년째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 8월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 이것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또 변수가 없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제 대표로 본인이 출마를 하시면 뭐 당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만약에 이제 당선인께서 대표 출마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당연히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유는 제가 볼 때 당내의 어떤 지지 기반을 좀 확보하시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길을 걸어 오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권을 잡고서 1년 정도 하시다가 그리고 대권의 후보가 되셔서 당선됐잖아요. 이런 이제 절차를 그대로 밟으려는 의도인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번에 물론 총선 때 여러 지역의 후보들을 도와주면서 자기와 이제 친분을 쌓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당내 기반이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 전남도지사 하시고 국무총리 하면서 당을 좀 떠나 있었잖아요. 당내 기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된다고 하면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온 분들뿐만 아니라 당내 국회의원들의 기반을 좀 강하게 쌓고 그 기반에서 대권 후보로 나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거는 뭐 하나의 전략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고 지금 현재 본인의 어떤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기반을 쌓고 대권 주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지금 현재는 17점 몇 %잖아요.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아직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론조사는 출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출렁이냐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뭐 파기환송이 된다거나 이랬을 경우를 가정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도 이낙연 총리의 이 독주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와서 경쟁 구도로 갈 거냐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오랫동안 지금 독보적인 1위를 계속 달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요. 대권 주자로서 계속 나가고 계시지만 이재명 지사의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번 변화의 변곡점을 맞을 수는 있다. 물론 그때에도 이낙연 총리가 계속 1위를 독주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판결 이후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2강 취재로 갈 가능성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쩌면 이낙연 대 이재명 이런 구도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거론을 해주셨고요. 아울러 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 총리 대 현 총리의 구도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정세균 현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인데 차기 대선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코로나 국무총리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기도 했는데 한쪽에서는 대선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아시지만
육선 의원 출신의 3번이나 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대권에 대한 꿈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대권 도전 욕심이 있는 건 정치권에서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요. 이분이 지금은 총리지만 국회의장 하셨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사실 의전서열상 총리보다 높거든요. 의장 하신 분이 총리가 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가신 건 총리직 수행을 통해서 대권 주자로서 국민들에게 각인되겠다는 그러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면 정치적인 관례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장 하셨죠. 총리 하셨죠. 당대표 3번 하셨죠. 육선 하셨죠. 이제는 정치 역정에서 대통령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장관을 하실 것도 아니고 여기서 선수 한 번 더 쌓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인생의 목표로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 물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움직임이 있어서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논외로 치고 본다면 다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전현직 총리끼리의 경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세균 총리의 여러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두각을 나타내는 편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주류는 친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내 당선인 중에서도 신친문 그룹, 청와대에 있었던 그룹들이 대거 수혈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 이 주류인 친문 당원과 친문 의원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에 따라서 네. 당내 경선 판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차기 주자에 대해서 뚜렷하게 누군가를 밀어준 움직임이 없어요. 저는 대단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퇴임을 앞두고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선 주자로 세우고 싶은 욕망이 모든 대통령에게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모든 대통령이 자신이 밀었던 후보가 대선 후보 안 됐었거든요. 이때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데 어쨌든 네. 지금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당세도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 위주로 확실하게 교통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거 다른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를 점찍게 된다면 그 사람이 급부상할 가능성도 막판 변수로 남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심의 향방, 아울러 친문 지지층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에 따라서 차기 이 범여권의 대선 구도는 역동칠 수도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범야권을 보도록 할게요. 홍준표 전 대표 이어서 유승민 통합당 의원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팬카페를 통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사실 유승민 지금 의원이죠. 현재까지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율이 답보 상태예요. 홍준표 지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통합당 후보, 야권, 범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없음이 지금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정말 그 뭐랄까요, 보수 진영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권 후보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변수가 네. 안철수 의원이라고 보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 지금 현 대표죠. 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당이 다르잖아요.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만약에 야권 뭐 단일화 또는 야권 어떤 그 연합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야권의 어떤 하나의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약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홍준표, 유승민 또 기타 뭐 다른 분들 뭐 네. 원희룡 지사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그 있었던 분들이고 어느 정도 또 대권도 도전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참신성과 새로운 면이 좀 필요하고 물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참신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네.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까지 끌어안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여기는 지금 그 조사 결과에는 안 나온 김세현 의원도 아까 전체로 보면 나와 있죠. 저희 김세현은 3.6%인데 김세현 의원도 저는 하나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제 뚜렷하게 뭐가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현재 통합당 입장에서는 네. 제가 볼 때 대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참신성, 개혁성, 변화 이 3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뭐 유승민 의원도 물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 이 비대위원장 예정자 같은 경우에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는데 장 평론가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게 본인이 킹메이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야권에서의 대권 주자를 발굴해서 띄울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이제 부여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제 비대위 임기 연장도 미래통합당 전국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만큼 김종인 위원장이 누구를 염두에 두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이미 지난 대선에 나왔던 사람들이 시효가 끝났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전부 다 시효가 끝났다고 김종인 위원장 시각에서는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최 교수님이 말한 김세현 의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이전에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데 김종인 위원장이 관심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에서 김세현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느냐. 사실 지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부산 내에서 다른 경쟁자도 없고 당선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오고돈 전 시장이 불미스럽게 사퇴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내년 4월에 김세현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땐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에 나오는구나. 젊은 주자로. 그때까지 또 다른 주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저도 김세현 의원의 부산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김세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가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